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6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유로운 교배 실험을 할 수 없어요. 멘델은 완두콩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교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 두 번째, 한 번에 낳는 자손수가 어때요? 적어요. 완두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죠. 뭐 저출산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너무 적게 낳는다는 거죠. 그냥 한 세대가 어때요? 길어. 한 세대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자손을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길죠.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길어서 여러 세대를 직접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적인 연구 방법을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형질이 복잡해요. 형질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와 모양, 특징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아. 완두는 뭐 키 큰 거, 작은 거, 둥근 거, 주름진 거, 노란 거, 녹색인 거 이렇게 황색인 거, 녹색 이렇게 있었지만 사람은 복잡하고 유전자 수도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쌍둥이 연구, 가계도 조사, 통계 조사, 핵형 분석 같은 등에 직접 못하니까 간접. 네,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를 통해서 형질이 유전과 환경, 유전이냐 환경이냐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받는지 조사하는 방법이 이 쌍둥이 연구인데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 쌍둥이의 형질을 비교를 합니다. 먼저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난자에 하나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수정란이에요. 정자와 난자 이렇게 만나서 수정란이 발생 과정,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게 발생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세포기 두 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게 4세포기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세포기, 2세포기로 되는데 이 2세포기 때 요 두 개로 잘라져 버려요. 나눠져요. 얘는 얘대로 개체가 되고 얘는 얘대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하나의 개체로, 얘도 하나의 개체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둥이 되는 거죠. 이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두 쌍둥이 되겠죠. 만약에 4세포기 때 각각 떨어져 갖고 되면 그렇지. 네 쌍둥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쌍둥이.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전부 다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형질 차이는 유전자가 다 동일하니까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예. 따로 자라면 뭐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형질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이란, 난자가 두 개가 변화해야 돼요. 그냥 각각 수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겠죠.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형질 차이는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요. 자라는 환경은 똑같아. 유전자다. 그러면 유전에 의한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거나 두 번째 가계도 조사는 집안의 유전 형질을 조사할 때 주로 이용하는 연구 방법인데 한 가계의 유전 형질을 조사하여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기호. 그걸 뭐라고 한다? 가계도라고 한다. 예. 한 가계의 유전 형질을 조사해서 기호로 나타내는 거. 가계도다. 성별, 형질, 혈연, 결혼 등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말이죠. 성별은 이제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나타내고요. 형질은 이제 색깔을 나타내거나 그 기호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뭐 모양 패턴을 바꾸든지 혈연이랑 결혼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특정한 형질이 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가계도 조사를 통해 형질의 우열관계, 우성이냐 열성이냐, 유전자형이 순종이냐 잡종이냐를 구분하죠. 유전자형이 순종이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알파벳이었대요. 같으면 대문자, 소문자 같으면 순종이고 다르면 잡종인 거죠. 예,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성에 관련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염색체,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가 상염색체죠. 예, 중 어디에 존재하는 줄 알 수 있다. 여기 이제 가계도 예시인데요. 그러니까 우성 형질과 우성 형질이 결혼해서 우성 형질도 나오고 여성 형질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대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튀어났어요. 그러면 그 형질을 뭐가 된다? 열성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형질이 자손에게 튀어나왔다. 그럼 그 형질을 뭐라고 한다?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갖고 있든 없는 형질이 자손에 나왔다. 그 형질을 뭐라고 한다고? 열성이라고 한다. 그럼 자손대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나오면 이 부모는 뭡니까? 잡종인 거죠. 얘도 잡종, 얘도 잡종. 둘 다 잡종이어야만 열성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열성인 경우에 둘 다 열성이면 당연히 자손도 다 열성이죠. 열성 순종이잖아요. 열성 순종, 열성 순종, 열성 순종.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통계조사법. 어떤 형질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말 그대로 통계. 데이터를 많이 이용해서 그걸 분석해서 얻는 방법. 최근의 유전 연구 방법은 사람의 유전 연구에 염색체 수, 모양, 크기 뭐 이런 것들, 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핵형 분석이 이용됩니다. 핵형이라고 하면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핵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분석해서 알 수 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가계도를 작성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이제 영인의 가족에 대한 쌍꺼풀 유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도 작성 요령인데요.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구분 안 되는데 이게 우성형질이 이게 파란색이고 열성형질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흑백 인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부부는 가로선, 부부는 가로선, 이렇게 가로선, 부부는 가로선, 자손은 세로선, 이렇게 세로선으로 표현한다. 자손. 자, 여기 이제 조사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인의 가족의 쌍꺼풀 가계도를 작성해보고 가족들의 유전자형을 표시해보자. 우성 유전자는 large A, 열성 유전자는 small a로 표현한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오빠는 쌍꺼풀이 없다. 할아버지, 고모, 어머니, 영인은 쌍꺼풀이 있다. 고모는 쌍꺼풀이 있는 고모부와 결혼하여 아들, 딸, 아들 순서로 2남 1녀를 낳았다. 그런데 자녀 중 딸만 쌍꺼풀이 없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등장인물.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하죠. 자, 할아버지, 네모, 남자죠. 결혼했어. 할머니랑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누가 있어요? 자, 영희가 기준인 것 같죠.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태어났어요. 자손, 남자, 아버지.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 고모가 있어요. 아버지 형제가 고모잖아요. 고모 여자. 그런데 영희는 이제 아빠, 엄마 영희 엄마가 있고 엄마는 이제 이분들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오빠가 있어. 오빠 남자. 그다음에 영희다. 영희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고모인데 고모는 고모부와 결혼했어요. 고모부와 결혼을 했고 그게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아들, 딸, 아들 순서로 자 여기 보면 아들, 그다음에 딸, 아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영희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먼저 할머니, 아버지, 오빠는 쌍꺼풀이 없대. 영희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 쌍꺼풀 없고 아빠 쌍꺼풀 없고 오빠 없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 쌍꺼풀 있고 고모 쌍꺼풀 있고 그 다음에 고모부 쌍꺼풀 있고 영희 쌍꺼풀 있고 엄마 쌍꺼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고모부의 자녀들 중에 아들, 딸, 아들이 순서로 2남 1녀인데 딸만 쌍꺼풀이 없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고 없고 나왔어요. 그죠? 이거 갖고는 우열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쌍꺼풀 가지고는 우열관계를 알 수 없는데 이 고모와 고모부를 보게 되면 둘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런데 쌍꺼풀 없는 자녀가 태어났죠. 딸이. 부모는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자녀가 태어났어. 그러면 쌍꺼풀 없는 게 뭐가 됩니까? 열성이 됩니다. 열성. 쌍꺼풀이 없는 것. 네, 쌍꺼풀이 없는 것. 왜 그래요? 부모가 갖고 있는 없는 형질이 자손에 나타났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열성이라고 한다. 열성. 이 열성 형질. 쌍꺼풀이 없는 형질이 열성이다. 이 말이죠. 네, 부모에 없던 형질이 자손에 나타난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열성이다. 그럼 열성 유전자를 뭐라고 하죠? 스몰 a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스몰 a죠. 여기도 스몰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영희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스몰 A니까 아빠의 유전자를 하나 반드시 갖고 와야 되겠죠. 근데 쌍꺼풀이 있어. 그러니까 라지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영희의 엄마도 잡종이죠. 라지 A 스몰 A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이 할아버지는 어때요? 여기 쌍꺼풀이 있는 게 태어났죠. 쌍꺼풀이 있는 게 태어나면 반드시 할아버지는 라지 A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빠가 쌍꺼풀이 없는 스몰 A니까 할아버지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스몰 A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 여기는 라지 A, 스몰 A죠. 라지 A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 스몰 A니까. 그 다음에 딸이 스몰 A가 나타났으니까 이 아빠도 스몰 A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나야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잡종이죠.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아들들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서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예, 뭐 교배를 해보든지 그 다음 때를 뭐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자료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쌍꺼풀은 우성인가 열성인가? 쌍꺼풀은 뭐예요? 쌍꺼풀 우성이죠. 쌍꺼풀 없는 게 열성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왜 그렇게 방금 얘기했죠. 부모님들은 쌍꺼풀이 있는데 자녀 중에 쌍꺼풀이 없는 애가 태어났어. 부모한테 없던 형제 태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열성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 고모하고 고모부 이 가계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